뜬금없지만 학부에서 제일 좋았던 강의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곧 수강 신청이라서요. 두 가지 수업이 또 기억이 납니다. 서양 사학사인가? 그러니까 서양 역사학의 역사를 다루는 수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지성사라고 있었어요. 그 두 번째 수업은 그 선생님이 유명한 분이셨는데 매주 쪽지 시험을 봤거든요. 한 주에 한 명씩 다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마키아벨리 다루는 주면 일주일 동안 그 마키아벨리 책을 군주로 읽어와서 오픈북으로 쪽지 시험을 봤습니다. 읽지 않으면은 맞출 수가 없죠. 오픈북이라고 해도. 그래서 그때 좀 지적인 자극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읽은 사람? 그 수업은 그래도 많이 읽어왔어요. 왜냐면은 매주 그걸 시험을 보니까 안 읽으면은 못 보잖아요, 시험을. 근데 그러면은 점수가 굉장히 빡센 수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배운 게 많았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고 아직도 기억나는 문제가 있어요. 홉스의 리바이어던 읽은 주였는데 홉스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게 유명하잖아요. 홉스가 한 말 중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사태에서 인간의 삶은 잔혹하고 모모하며 이제 마지막 모모하다가 정답을 맞추는 거였어요. 오픈북이라고 하더라도 책을 안 읽었으면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못 찾잖아요. 어떻게 찾아요? 10분 안에. 근데 읽었으면은 그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단어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 읽으신 분 있네요. 고독하고 가난하고 불결하고 잔인하며 짧다요. 짧다. 근데 이건 안 읽으면은 절대 못 맞추죠. 뭐 가난하고 불결하고 잔혹하고 이거는 찍어 맞출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짧다는 책을 안 읽고 맞추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그 문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런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거는 교양 수업이었고 그 똑같은 선생님이 전공 수업으로 서양 혁명사라는 수업을 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혁명사에 대한 책을 많이 제가 역사학자 이상형 월드컵 했을 때 했던 필의 역사학의 정통적인 해석 방법이랑 수정주의 해석 방법 있잖아요. 그때 그거 할 때 그 책들 다 읽었어요. 혹시 한국 오면 이 수업은 해보고 싶다. 저 아까 말한 그거 해보고 싶어요. 서양 유럽 지성사 같은 약간 사상사적 흐름, 그 중요한 고전 같은 거 다루는 수업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거랑 바이마르 공화국이랑 나치 수업 해보고 싶어요. 특히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역사 수업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주제로 수업을 한다 하면은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배경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배경을 설명하면 또 배경의 배경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끝도 없이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 학기 말이 될 때까지 바이마르 공화국을 다 못 다룬다. 예전에 한국 현대사 수업이 커리큘럼상으로는 독립부터 전두환 때까지인가? 뭐 그런 거였는데 학기 끝날 때까지 한국전 6.25 전쟁 하고 있었다는 전설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광복에서 시작했는데 학기 끝날 때까지 6.25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중국 문학사도 그러니까 역사 과목은 다 그래요. 결국은 좀 양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막상 해보면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겠죠. 다 해보기 전에는 다 계획이 있죠, 사람이. 바이마르 공화국 강의하면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이거는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 1919년 18년부터 시작되거든요. 저는 이게 그래서 이 말 하니까 제가 이제 그 함정에 빠질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 보는데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독일 침략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바이마르 다루려면 프랑스 혁명을 다 다루진 않지만 적어도 나폴레옹부터는 해야죠. 100년 전부터 시작. 대충 시뮬레이션 돌려보겠습니다. 한 학기가 몇 개죠? 3달? 16주 바이마르 공화국 수업 계획서 16주 기준. 1. 프랑스 혁명 당시 독일 지역에서 나폴레옹의 침략. 3. 독일의 개혁운동. 4. 이게 꼭 다뤄야 되는 거를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꼭 다뤄야 되는 걸 먼저 쓰고 벌써 빡센데? 11월 혁명, 하이퍼 인플레이션, 스트레스만, 불이양, 외교정책, 경제대공황과 정치 혼란. 경제대공황이라고 쓰면 되겠죠. 나치의 집권, 헌법의 파괴, 베르사유 조약, 상대적 안정기, 루르 점령. 벌써 모자란데요, 많이? 생각나는 게 많은데, 아직. 이 정도면 근현대에서 독일사라고, 이제 나머지는 지금 바이마르 공화국. 학과장실 불려갈 듯? 근데 바이마르 공화국 자체를 수업을 잘 안 하긴 하죠, 학부에서. 대학원이면 모를까. 오히려 뭐 독일, 서양 근대사, 뭐 이런 식 아닌가요, 강의들이? 일단 저 내용을 한 주형으로 우겨 넣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부터. 배우 중상술.
이제 앞에를 보면은 세계대전을 꼭 넣어야 되고 1차 세계대전. 한 주에 보통 요새도 그런가요? 저 때는 1시간 10분, 1시간 10분에서 대충 2시간 반이었던 것 같은데 한 주에. 저희 학과장님 원래 갓 박사들 수업이 제일 무섭다. 지금 몇 개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볼 수 없는데요? 큰일 났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비스마르크와 독일 빌름 2세. 끝났는데요. 딱 16개네요. 명심하셔야 할 거, 저 한 주씩 쓴 무거운 내용들 1시간 좀 넘게 2번 안에 끝내셔야 해요. 아, 맞다. 이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였잖아요. 그 2개 빼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은, 기말 과제 됐지. 아, 근데 저는 사실은 나중에 혹시 제가 언젠가 수업을 하게 되면은 전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는 별로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이제 글 써오는 걸로 하고 싶었는데 요새는 챗GPT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맞다. 첫 주는 그리고 OT 국룰이잖아요. 그러면 13개네요. 그러면은 빌름 2세 빼고 비스마르크랑 독일 제국할 때 그 이후의 것까지 하고 나폴레옹의 침략이랑 이 독일 지역의 개혁 이거 같이 해야겠네요. 하나를 아직도 빼야 돼? 그쵸. 아니, 기말고사, 그쵸. 근데 요새는 챗GPT 때문에 결국 평가를 내면 시험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구두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구두 시험 하면 아무도 수업 안 듣겠죠. 일단 이걸로 할게요. 평가해볼래? 좋은 계획이네. 하지만 몇 가지 비판적 코멘트와 개선점을 줄게. 연대기적 흐름이 명확함, 장점. 핵심 테마를 빠짐없이 포함. 보완점. 바이마르 공국 자체의 내부 역동이 약함. 네 주제 중 대부분은 위기나 외교에 초점. 아, 문화사, 맞아요. 이거 해야 되는데요, 또. 이거 제가 빠뜨렸어요. 이거 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바이마르 공국이 생각보다. 되게 현대 예술 같은 게 많았어요. 한 주 정도는 반드시 바이마르 문화와 현대성을 넣는 게 좋아. 헌법 분석이 너무 뒤에 있음. 이거는 11월 혁명할 때 같이 해야겠죠. 어쨌든 이렇게 계획서를 짜봤다. 근데 바이마르 공국을 가지고 수업을 할 일은